이것만 알면 이 사람이 뭔가 바뀌어 갈 텐데, 이것만 바꾸어 가면 이 사람이 정말 잘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현실은 사주 상담을 통해서 바뀌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자기 인생이 사주 상담 때문에 더 어두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이 답을 정해놓고는 답정너. 이게 사주 상담 말고도 일상 대화 있을 때도 많이 짜증나는 부류죠. 소통이 안 되니까. 상담이란 게 뭔가요? 어떤 당면 문제를 가지고 객관적인 답을 찾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해법을 제시하려고 임하는 게 상담이에요. 그런데 뭔가 내가 원하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답을 정해놓고 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객관적인 나의 상황을 알고서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희망사항을 말하고 그거를 듣는 역학인의 동의를 얻고자 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사실 상담의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을 계속 들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답을 원하고 있는데 역학인은 이런 말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거길 나와서, 그렇죠, 우리 역학원 많잖아요. 사주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사주를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쇼핑을 하러 다니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돈과 시간의 낭비도 낭비지만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답을 찾는다. 그게 그 사람 인생에서 무슨 도움이 될까? 오히려 자신의 당면 문제만 더 나빠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사주 상담을 받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자기 사주로 정신승리를 하시는 분들 안타까워요. 처음에는 막 화도 나고 그러는데 이 정신승리라는 게 이게 내가 나한테 온 당면 문제를 정면으로 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딱 정면으로 봐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정면의 문제를 봐야지 이게 문제를 다음에 해결할 수가 있는데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런 분들은 사실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없어요. 문제가 그게 어렵냐 문제가 어렵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정면에서 직시하고 인정을 해야지 문제를 바꿔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자꾸 정신승리를 난다니까. 그것도 사주 보러 와서 내 팔자가 이러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조진 거야. 내가 이래서 이렇게 시달린 거지. 물론 운이 나빠서 고생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과연 자신의 잘못은 없겠냐고요. 사주라는 거는 내 앞날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된 게 무엇인지 자기 반성을 하고 자신을 바꿔가기 위한 목적으로도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성찰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주로 정신 승리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사주 상담이 자신의 인생에 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분들도 사주 상담이 많이 독이 되겠죠? 사주를 무슨 로또나 무슨 카지노로 알고 있는 경우에요. 상담받을 때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이번 주 로또 번호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잘 될 수 있어요? 막 그렇게 복권 번호라든지 사행성 도박식의 질문을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주 명리학은 예측학입니다. 근데 무슨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로또 번호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요. 삶의 전략을 짜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강점이 다르거든요. 기회도 다르고 변수도 달라요. 당연히 살아가는 모습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예측하고서 대비를 하는 거지. 내 로또 번호가 어떻다. 사행성 도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사주 상담이 도움이 되지 못해 오히려 실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사주로 그런 걸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 그런 게 있다고 알려주는 사람은 100% 여러분들을 등쳐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주 상담을 하면서 이런 걸 하는 거죠. 막 로또 번호를 받기 위해서 무슨 부적을 써야 된다. 무슨 어떤 뭐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 인간이 사주쟁이인지 아니면 무슨 무당인지 뭐 하이브리드인가? 이도저도 아닌 변종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개개인의 욕망에서 나오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서 자기 인생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 용병술로 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생 한 방을 목적으로 어떻게 복권이나 투자를 통해서 그런 걸 사주를 통해서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사실 사주 상담이 독이 되는 거예요. 투자도 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어떤 종목,
어느 업계에 가면 돈을 벌 수 있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상담은 굉장히 좋은 상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뜬구름없이 이거 하면 내가 벼락부자가 된다. 이 번호 찍어라. 무조건 이쪽으로 가라. 이런 말들 자체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을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실이라고 믿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근데 결국은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퇴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행성 도박으로 여기시는 분들, 무슨 카지노로 알아요, 역학원을. 이런 분들은 사주 상담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인생에 독이 되겠죠. 이런 분들도 사실 사주 상담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독이 되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거 인정하지 않는 분들.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참 타고났어요. 외모도 타고났고 부모도 타고났고, 그렇죠,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경제력도 타고났고, 이거 억지로 내가 선택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이란 건 내가 만들어가고 개척한 것도 있지만 분명히 불가항력적으로 타고난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지 사주 상담에서 얻어갈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건 싹 다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운명이란 건 바꿀 수 있어, 노력을 하면 개척을 할 수 있어. 물론 능동적인 자세 좋아요. 삶의 문제를 바꾸고 잘 살아가겠다는 거, 그거 말릴 생각 없습니다. 너무 훌륭한 태도예요. 그런데 뭔가 바꿔갈 때 바꿔가고 노력할 때 노력하더라도 내가 타고난 것 좀 제발 인정 좀 하자고요. 보통 살아가는 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삶이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자꾸 현실을 무시해요. 타고나는 걸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내가 부족한 걸 먼저 인정해야지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하다는 건 그 사람의 재능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를 가지고 상담하는 명리학자들이 정말 무책임한 말 중에 하나가 노력하면 다 돼. 노력하면 바꿔갈 수 있어. 이것만큼 무책임한 말이 없는 거예요. 타고난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을 하는 것도 선택을 하는 것도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이걸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지,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 그 사람의 그것도 팔자거든요. 정해진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삶을 바꿔갈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사주 상담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겠죠. 바꿀 수 있는 걸 바꿔야지 인생이 유의미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사주 상담이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자꾸 감정적으로 상담을 임하시는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나오고 내가 알고 싶지 않은 부분을 알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좋은 말만 들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명리학자들이 인신공격하려고 나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명리학자라는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나쁜 말을 해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좋은 얘기도 할 수 있고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 인신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이 문제니까 이런 거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인생이 바뀌어 나갈 수 있고 다음 좋은 운에서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조차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사실 사주 상담을 받으러 오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자기 인생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이 애꿎은 명리학자들까지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솔루션이라는 건 결국 100% 내 마음에 드는 건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도 이게 필요한 거라면 내가 바꾸고 고쳐 나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럴 생각이 없는 분들, 그냥 하나에서 여기까지 내 비위를 맞춰달라. 이게 밥 떠먹여주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먹는 거 소화까지 시켜달라. 그런 분들은 사실 사주 상담이 독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명리학자를 무시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사주 상담이 독이 되는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명리학자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있고, 감정이 있다 보니까 무시당하거나 하대를 당하면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프로라는 거 자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나한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내가 받은 돈에 돈값을 해야 되는 게 프로인 건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대다수의 분들이.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어때요? 같은 돈을 쓰고 같은 정성을 들이더라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존중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죠. 이게 자영업 마인드로 내담자분들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돈을 쓰니까 내 비위를 맞춰달라.
직업에 대해서 함부로 하대하기도 하고 잘 모르면서, 아니면은 내가 상담을 하는데 왜 내 희망사항이랑 다른 얘기를 하느냐. 그럼 명리학자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라도 더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하고 도움이 돼주려고 하더라도 이 빈정이 상한 거예요. 흔히 말하면 삔또가 상해버리는 거예요. 대놓고 말하든 말하지 않든. 그럼 그 사람한테 정말 유익한 상담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한마디라도 더 도움된 말 해줄 수 있는 것도 할까 하다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명리학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때요? 충분히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안 믿어지면요, 그 사람을 의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안 가면 다른 분을 의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의뢰를 했으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게 어떤 상담을 하러 와서 그 사람을 자꾸 검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의 당면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지, 명리학자들은 이 심사받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당신이 뭐 잘하냐 못하냐, 당신이 어떤 사람이 자꾸 검증을 해보려고 해요. 이런 태도가 명리학자한테 굉장히 무례한 태도이기도 하지만 당사자한테도 좋을 게 없다니까요. 명리학자 입장에서 그렇게 검증을 당하고 막 무례한 태도를 당하면은 그 내담자한테 과연 최선을 다해서 어떤 상담을 해주겠냐고요. 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체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사주 상담이 오히려 자기 인생에 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안 가고 이 명리학자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다면 그냥 사주를 보지 않는 게 오히려 그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어떠셨나요? 세상에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선 사주 명리학이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들은 사주 명리학이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주 명리학을 전략적으로 쓰고 싶으신다면 제가 열거한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을 한 다음에 사주 명리학을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 삶에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사주 1타 강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